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국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가수 MC몽 씨가요, 자신의 SNS에 집 내부 인테리어 모습을 올렸다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단 끝에 벽면에 보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면서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이 그림 잘 보시면 옆가르마의 코수염까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 히틀러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니 근데 히틀러 초상화를 그럼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실내 인테리어, 집 인테리어에 히틀러의 초상화를 사용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사실 뭐 어떤 작품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 전범 그리고 최악의 전범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 꼭 히틀러 초상화를 인테리어에 사용해야 되냐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건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히틀러 초상화를 왜 집에 걸어두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누리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우리도 궁금해지잖아요. 시청자분도 지금 궁금증이 폭발하실 것 같은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MC몽 씨는 이렇게 논란될 거를 몰랐을까요? 혹시 입장은 없나요? MC몽 씨의 역사인식 비판 의견이 거세지자 결국 MC몽 씨가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그림은 옥승철 작가님의 초기 작품으로 수염 부분을 빨대로 색을 표현해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야만을 표현한 작품이다.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술을 모르니 글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인 줄 아는 이라는 등 분노의 감정도 표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 히틀러 싫어한다. 너무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요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뭐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들려요.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아 예술도 모르냐? 예술도 모르고 그냥 히틀러 닮았다고 히틀러 초상 걸어놨다고 지금 나를 지금 비판하고 욕하는 거니? 너희들이 무식한 거야 무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약간 조금 이제 비난하는 의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MC몽 씨의 말에 따르면 그 히틀러를 그린 것은 맞으나 그린 목적이 무슨 뭐 추모하고 뭐 떠받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조롱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뭐 순수한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찬찬히 설명을 해주면 되지. 대중들한테 이렇게 막 비난하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쓸 건 없었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일반 대중들 입장에선 딱 보는 순간 히틀러 얼굴하고 인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MC몽 측에서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MC몽 씨는 예술을 잘 알아? 예대 나왔어요? 뭐 예술을 모른다고 우리한테 타박하고 있는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제가 그 말꼬리 잡거나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뭐 이 MC몽 씨를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술을 모른다고 그럼 예술적인 의미, 예술의 어떤 영역에서 저 초상화를 걸었다. 히틀러가 맞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진짜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라는 인간의 그것도 뭐 놔도 돼요?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 또 그리고 뭐예요 저기 지금은 저기 사망했지만 저기 뭐예요 중동 저기 아랍의 후세인 뭐 그렇게 걸어놔도 돼요? 이게 뭐 이게 빨대 꽂은 표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거? 작품을 원작으로 그렸던 분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인테리어로 사용했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꼭 나쁜 의미만으로 MC몽 씨의 사진을 유심히 보는 건 아니었는데 저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잘 짚어주셨듯이 이런 의도였고 더 주의하겠다 이렇게 해두면 팬들도 더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는 많은 대중들과 팬들에게까지 이렇게 뭐
뭐 무식하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오히려 논쟁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이렇게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인테리어만 놓은 것을 보고 대중들이 이걸 다 이해하라? 이것도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술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앵커를 하고 있어서 참 미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 SNS에 공개된 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서울 도심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아하, 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한 여성이 사람들을 향해서 연신 액체를 뿌려댑니다. 어머나.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힘을 쓰는 여성의 모습인데 바로 옆에서 행진하고 있던 반중 시대를 향해서 냅다 커피를 뿌린 겁니다. 시대 행렬에서 한 남성이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등 분위기가 거칠어지기도 했는데요. 정확해요, 지금. 경찰의 개입으로 다행히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모두가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내 마음 같지는 않아. 즉 모두가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저걸 뭐예요? 지금 액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커피를 뿌렸다는 건데 전현 평론가 이게 뭐예요? 만약에 뜨거운 커피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이게 특정 집단을 향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시위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폭력으로까지 번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어쨌든 이 영상은요. 지난 9월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요. 반중 시위대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중국인을 향해서 혐오 표현, 욕설까지 하고 대륙으로 돌아가라, 즉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던 한국인 여성이 들고 있던 커피까지 이렇게 투척을 한 건데요. 커피를 맞은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취했지만 경찰이 저지하면서 더 큰 충돌은 빚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될 수 있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 정말 뜨거운 커피였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네. 이 커피가 만약 얼굴이나 눈에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시죠. 이런 비판적 의견도 있고요. 정말 저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하는 벌을 줘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생각해보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반중 시위대에 커피를 뿌린 사람은 한국인 여성이라는 거에 알고 봤더니 그런데 어쨌든 정구승 변호사님 저 커피가 뜨겁든 차갑든 간에 혹시 저게 폭력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여성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데요.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본 바도 있고요. 네. 실제로 가까이서 심하게 지속적으로 소리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죄를 인정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커피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닿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어떤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우리나라 두 바퀴 돌아서 이제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호텔 1층 로비에서 일하던 직원이요. 자꾸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발견을 합니다. 잘 보니까 천장에서 하나 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직원이 급하게 위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정말 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2층에서 정말 물바다가 돼 있었다고 호텔인데? 합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문을 열자 바닥은 이미 물바다입니다. 객실 세면대에서는요, 쉼없이 정말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물을 틀어놓은 건지 객실뿐만 아니고요. 복도까지 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세상에 아이고 진짜 어머머 물바다예요 진짜.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객실 손님이 투숙객이 혹시 깜빡하고 수도꼭지 안 잠근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깜빡 아닙니다. 네? 저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2만 원짜리 객실을 어떤 여성이 예약을 하고 네. 예약대로 입실을 한 거예요. 어. 입실했는데 30분 만에 일정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돈 돌려달라.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호텔 측에서는 그거 안 네. 된다라고 했는데 여성이 공안에 신고를 하고 어머나. 객실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허. 세면대 물을 계속 틀어놓은 건데 네네. 침구류도 샤워실에 던져놓고 샤워젤까지 뿌렸다는 거예요. 어머나. 결국 그 여성은 2만 원을 아끼려다 숙박비의 280배인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을 어허.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기 꾀에 지금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법의 처벌도 받고 그리고 고스란히 다 물어내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나라로 또 가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날이 하루하루 추워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겨울이다. 추우면 싫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이 추운 날씨를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 왜냐? 겨울하면 눈이 오고요. 눈 하면 또 스키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호주 하면 스키장이 유명한데 더 신기한 스키장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오. 어떤 스키장인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어허, 네네. 잘 보시면 이게 뭐지? 왜 이게?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기도 왜 하고요.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인가 싶을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거대한 스노우 터널입니다. 어머나. 호주의 한 기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큰 원통 안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도록 되는 일종의 회전식 터널입니다. 어허. 지루할 새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야. 끝없이 빙글빙글 도는 세계 최초의 쳇바퀴 스키장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보고만 실제 안 타고 보고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 지금 멀미할 거야. 나 진짜 미치게. 어떻게 해요 이거 박선배 변호사님. 막상 타보면 멀미가 돌아갈 것 같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돌아가니까 네. 멀미가 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세계 최초의 쳇바퀴 스키장, 지름이 12.5m, 길이가 16m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우와. 이 내부에는 제설 장비로 뿌린 눈이 7에서 10cm 두께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야. 뿐만 아니라 이 회전 속도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초보자용 저속 모드부터 시속 50km 수준의 고속 주행까지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이 초대형 냉각 시스템과 슬로프 구축 비용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스키장의 단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꼭 저렇게 눈이 하늘에서 안 와. 하늘에서 눈이 와. 이런 개그는 이제 못 하겠네요. 지금 눈이 안 와도 저렇게 또 할 수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네. 일본 홋카이도의 한 목장 근처에서 네.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캄캄한 밤에 달리는 차량에서 달려오는 야생곰 한 마리의 모습입니다. 어머머머. 놀란 차량이 황급히 후진해 보지만 어머머머. 곰은 차량 바로 앞까지 돌진해 오는데 어허. 이후의 상황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걱정되는 게 운전자분이 무사하셔야 될 텐데요. 정구승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위협적인 자세로 차량에 돌진한 곰으로 인해 차체가 움푹 들어가는 등 손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하. 최근 일본은 곰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자 자위대까지 투입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아이고. 공포에게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곰이 최근에 우리 뉴스파이트도 많이 소개드렸지만 먹을 게 부족해서 인간이 사는 곳으로 많이 점점 내려오는데 우리가 측은한 마음은 막 들었지만 이렇게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의 해를 끼치는 인명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은 안 됩니다. 이런 건 곰은 또 포획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이 막 돼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